이번 시간에는 이제 동명이인 찾기라고 하는 간단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우리가 알고리즘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가는지 전 과정을 한번 다시 또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하는 알고리즘들은 사실 뭐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한 번도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이런 식의 이제 접근 방법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특히 파이썬이 아직 제대로 공부를 안 해본 학생이라면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좀 그럴 수 있긴 한데 지금 파이썬을 뭐 좀 약간이라도 익숙해져 있다 그러면 또 그렇다면 훨씬 뭐 이렇게 따라가는데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하나를 풀었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제 이런 식의 거듭해서 자꾸 수업 시간에 뭐 자꾸 이제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하게 되는데 그런 사고가 알고리즘적 사고가 필요하단 말이야.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문제를 그 연산 단위까지 조각을 내서 해결해 보려고 어떤 식으로 절차를 아주 디테일하게 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를 자꾸 생각해 봐야 된다. 그치? 그리고 이게 과연 효율적일까? 진짜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는 그게 효율적일까? 그래서 계산 복잡도 측면에서도 살펴봐야 될 거고, 등등 이제 그런 식들에 이게 진짜 이제 어떻게 보면 컴퓨터적 사고인 거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사고란 말이야. 자꾸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그 생각들을 그런 식으로 자꾸 하게 되면 이게 익숙해지고 빨라지는데 과정이 쉽지 않다.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잔소리처럼 이제 들을 것도 같긴 한데, 여러분 귀에 좀 못이 박히도록 해주고 싶은 게 사실상 생각하기도 합니다. 잔소리가 길었고 한번 동명이인 찾기를 해보도록 하죠. 문제를 한번 봅시다. 문제를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알고리즘을 세울 수 있으니까 동명이인 찾기라고만 이렇게 해놓으면은 알듯 말듯 하죠. 항상 인풋과 아웃풋을 또 생각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좀 더 이제 문제를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n명의 사람이 이런 식으로 n명의 사람의 이름 중에서 같은 이름이 있는 것을 찾아가지고 집합에다가 형태로 이제 그 사람들 이름을 돌려주는 알고리즘을 만들어 보자. 이것도 약간 불안하게 지금 정의가 된 건데, 책에 있는 것도 사람이 n명이야. 10명, 20명, 100명 될 수 있죠. 근데 그 사람들 이름이 아마 인풋으로 주는 것 같아. 일종의 여기는 이제 n명 그러면 n명의 이름이 들어있는 리스트로 이제 주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중복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게, 사람 이름이 뭐 강이면 강 이런 식으로 뭐 둘일 수도 있고 셋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둘이든 셋이든 두 번 이상 나오는 반복되는 이름이 있다 그러면 그걸 찾아가지고 출력은 그 사람들께 이름이 들어있는 집합을 출력을 해. 여기 써있죠. 이렇게 예를 보면 이렇게 탐, 제리, 마크, 탐 이렇게 있다 그러면 탐의 경우는 두 번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출력은 집합의 형태로 이렇게 탐이라고 있는 것만, 이렇게 제리나 마이크는 한 번씩만 나오기 때문에 걔들은 이제 출력 대상이 아닌 거죠. 물론 이게 추가로 또 탐이 있다. 그렇더라도 돼요. 왜냐면 두 번 이상이니까 중복됐다고 해서 두 번만 딱 됐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세 번 되더라도 세 번 되더라도 그것을 여기 집합에 담아서 해라 이렇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명확해졌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집합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출력을 해야 되니까 파이썬에 있는 집합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앞에서 이제 리스트에 대해서 자료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집합도 이제 뭐 아주 자주 쓰지는 않지만 기묘하게 쓰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집합에다 해놓으니까, 집합을 사용하게 되면 그 가장 큰 이점이 뭐냐 그러면, 집합의 성격상 그러는데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순서도 의미가 없다.
이 두 가지가 이제 리스트하고 다르다고 그러는데, 예를 봅시다. 이제 집합은 일단 빈 집합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어요. 셋이라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그럼 S가 이제 집합이 되는 건데, 하나의 맹탕이 아무것도 없는 집합을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추가로 할 수 있으면 add라고 하는 거. 뭐 리스트에서는 append나 insert나 이런 걸 썼는데, 여기서 add를 써가지고 뭐 원소값을 집어넣죠. 근데 보면은 1을 넣고 2를 넣고 또 2를 넣었어. 그러면 2가 두 개 되잖아요. 아마 이게 이제 리스트 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거예요. 1, 2, 2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다 살려주죠. 근데 집합의 경우는 동일한 원소가 들어가면 이렇게 하나만 취급해 준단 말이야.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 요 의미죠. 그리고 순서도 리스트 같은 경우 순서가 다 의미를 가져요.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의미가 있는데 집합에서는 그렇지 않다. 1, 2로 놓나 2, 1로 돼 있으나 이 두 개가 같은 거예요. true가 돼, true가. 근데 리스트는 그렇게 하면 이제 false가 되죠. 리스트는 순서도 고려하게 되니까 해당한 여기 같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기는 요 위치에 있는 값하고 반드시 일치해야 돼. 두 번 이렇게. 근데 이제 집합은 그렇지 않고 들어있는 원소들이 순서에 상관없이 같게 되어 있어요. 숫자가 같고 개수가 같고 거기 들어있는 구성되는 이들이 1대1로 매핑이 다 된다. 동일한 값으로.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true가 되는 거예요. 순서에 무관하다. 집합의 특성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뭐 직면하는 문제 중에 이런 식으로 고유의 값을 하나만 얻고 싶을 때 그럴 때 이렇게 집합에다가 담아주게 되면 추가로 뭔가 막 담더라도 최종적으로 가서는 이제 그 대표하는 하나만 집합에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 이 집합을 아주 용이하게 쓸 수 있죠. 집합에도 이제 지원되는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는데 동일하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얘들은 봤지만 리스트도 하고 똑같이 len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집합의 이제 개수를 우리가 셀 수 있죠. 예를 들면 처음에 s를 set으로 그냥 아무것도 안 주고 만들었다 그러면 0이 되겠죠. 개수가.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집합을 이렇게도 만들어요. 중괄호라고 합니까? 컬리 브레이스를 이용해 가지고 1, 2, 3 이렇게 하고 뭐 S 이렇게 하게 되면 요게 집합이 되는 거예요. 셋이라고 하는 이렇게 하지 않고도 요렇게 해 가지고 중괄호를 바로 써 가지고 컬리 이상하게 대괄호가 되버렸는데 마우스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만들면 여기 안에 있는 게 지금 집합이에요. 집합이고 그거 이제 길이를 세니까 원소의 개수야 길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3이 되죠.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그다음에 x를 추가 안주고 add는 아까 봤듯이 원소의 4를 s.add 해가지고 4를 원소값을 주게 되면 s가 이제 1, 2, 3, 4 이렇게 4개의 원소를 갖는 집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버리는 거 뭐냐, 이제 디스카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리스트에서는 팝을 썼었죠. 여기 이제 디스카드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 안에 있는 원소 값을 이제 제거하는 겁니다. 2라고 하는 놈을 없애는 거예요. 아까 뭐 인덱스를 썼었는데 집합에는 인덱스가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순서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실제 원소 값을 없애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거는 인덱스가 아니고 원소 2다. 이거죠. 뭐 클리어는 리스트에서 똑같이 전체의 원소 값을 제거해버리고 빈 집합, empty set을 이제 갖도록 하죠. s가 클리어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리스트처럼 in이라고 하는 오퍼레이션이 이제 불리한 값을 리턴해주는 그런 연산이 제공됩니다. 그래서 2가 s 집합에 있냐 원소로 있죠. 2가 그러니까 true가 되고 5는 없죠. false가 되고
not in인 경우에 이건 반대라 그랬어요. 없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우가 S에 없죠. 없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없다. true가 된다면. 헷갈릴 수 있는데요. 두 개. 두 개는 항상 부호가 반대가 되겠죠. false에 true. 여기 false면 true. 이게 true면 false 이런 식으로. 아무튼 가장 뭐 기본이 되는 집합의 연산들을 여기서 연산자들을 함수들을 연산이란다. 함수들을 이제 해봤습니다. 실제 이제 동명이인을 찾는 알고리즘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니까 얼른 우리는 뭐 4개밖에 안 되고 그래서 한눈에 들어오죠. 탐하게 2개 있다 그래서 바로 탐만 나머지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만약 이게 100개, 1000개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골라내는 것을 그런 식으로 눈대중으로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보면은 가장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 요 하나를 가지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요놈하고 뒤에 갖고 그 다음 또 요놈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고 이렇게 비교해서 있다 그러면 있네. 그리고 이제 그럼 요놈은 그 셋에다가 출력할 셋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요놈은 해결됐죠.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요놈을 가지고 이제 하면 되지. 요놈을 가지고 제리를 가지고 또 이렇게 비교하고 이렇게 비교해. 끝까지 비교했는데 똑같은 게 없어. 그럼 요놈은 이제 빼. 집합에 넣을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요놈을 가지고 이제 또 요런 방법은 계속해서 똑같은 방법을 하게 되면 모두는 끝에 있는 요놈은 필요 없죠. 요놈은 마지막에 하나 있는 놈은 비교할 대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요거보다 제일 마지막 것보다 하나 앞에까지 있는 모든 애들은 자기하고 바로 뒤에 있는 애들하고 차례를 하나씩 비교해 가면서 만약에 자기하고 동일한 게 나오면 이제 거기다 집어넣어주면 결과를 출력할 셋에다 집합에다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이 방법을 쓰면 이제 된다 이겁니다. 이것을 여기 보면은 이제 인덱스를 뭐 증가시켜 나가야 되겠죠. 처음에 요놈하고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요놈하고 비교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요놈을 가지고 또 똑같은 방법이잖아요. 그 다음 또 요놈 가지고 똑같은 방법 이런 식으로 제일 마지막은 빼고 그러면서 뭐 같은지 뭐 비교해야 될 게 있을 것 같고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셋에다가 추가하는 뭐 이런 코드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면 그 절차만 이런 식으로 좀 자세히 이제 썼습니다. 방금 했던 그거에 탐을 가지고 이렇게 해보고 제리를 가지고 또 해보고 마이크를 가지고 이렇게 해보고 마지막은 비교에 없으니까 실제로는 요렇게만이 비교하면 마지막 것은 안 해도 된다. 그렇죠? 이 알고리즘에서 이제 주의할 부분은 보면 항상 비교할 이름을 그 이름의 다음번 순서에 있는 뒤에 있는 애들하고 쭉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거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다. 앞에 있는 거. 쉽게 말하면 여기 제리의 경우 다시 앞에 있는 톰하고 비교할 필요. 왜냐면 앞에서 톰하고 제리를 비교했거든. 이걸 뭐 뒤로 톰하고 제리를 비교하나 제리하고 톰을 비교하나 뭐 똑같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아마 비교가 있었으면 선택됐었을 거니까 굳이 이거 제리를 뒤에서 다시 비교할 필요는 없어. 바로 항상 자기 다음번에 있는 뒤로만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비교할 숫자가 하나씩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얘는 3번 비교하는데 얘는 뒤에 있는 2개, 얘는 1개 이런 식으로. 이것도 잘 생각해 봐야 돼. 물론 그렇게 다 해도 돼. 두 번째 요놈을 해놓고 다음에 나머지 다 비교하더라고. 또 요놈하고 가지고 요놈도 비교하고 요렇게 2개도 비교 이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앞에는 효율성에서 떨어진다 이거지. 다 비교해도 문제는 해결돼요. 이렇게 해도 틀린 건 아니야. 마찬가지로 마이크도 앞에 있는 톰하고 또 비교하고 제리하고도 비교하고 또 뒤에 톰하고도 다시 비교 이렇게 해도 틀린 건 아닌데 그렇게 하게 되면 쓸데없이 톰하고 제리 비교하는 게 또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할 필요가 없으니까 제거하면 된다. 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효율적이겠잖아요. 그래서 하나씩이라도 줄여가는 게 비교 횟수를 줄이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아까 했듯이 리스트의 마지막 이름은 비교할 게 없으니까, 왜냐면 뒤에 없잖아. 할 필요가 없다. 그럼 이제 그 집합에다 넣어주니까 설사 뭐 톰이 여기 있다가 집어넣어서 여기 톰이 있어가지고 또 톰이 이렇게 있을 때 요놈이 요거하고 비교됐을 때 집어넣어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보면 또 요놈하고 또 비교돼. 그러면 또 여기 집어넣어주고 또 요놈은 또 나중에 요놈하고 또 비교됐을 때 또 집어넣어질 거란 말이야. 톰이 여러 번 셋에 들어가지만 실제로는 하나만 이제 남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과를 이렇게 집합을 이용하게 되면 설사 이 비교하는 과정에 여러 번 톰이 집합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결국 집합에는 한 번만 남는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실제로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겁니다. 동명이인을 찾는 알고리즘을 한번 해보자. 마찬가지로 입력은 리스트겠죠. 이름이 다 들어가 있는 요 놈이 들어오겠죠. 놈이. 다음 제리 마이크 톰 이렇게 일단 포문에 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체 원소의 개수를 n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얻어 놓습니다. n이 이제 4겠죠. 4에. 그다음에 이제 결과를 담아 놓을 집합으로 리절트라고 하는 공백 집합을 이렇게 만들어 놔요. 아니면 또 리절트하고 그냥 이렇게 해도 됩니다. 중괄호 아무것도 없는 여기 리절트에다가 이퀄하고 아이고 이퀄하고 이렇게 아니면 셋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결과를 담아 놓을 겁니다. 중첩된 포문이 2개 들어가 있네. 이 부분이 이제 처음 포문을 공부할 때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죠. 포문 안에 포문이 들어가 있어요. 중첩된 포문이어서. 그러면서 또 이게 이제 i 인덱스가 또 이렇게 들어가서 구구단하는 거하고 또 달라. 한번 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자세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요 바깥에 포문이 있고 이게 들여쓰기를 하죠. 들여쓰기를 해야 이제 포문 안에 있는 포문, 그래서 중첩 포문이 되는 거야. 어쨌든 요 포문에서 바깥쪽 포문에서 i가 하나의 값을 할당 받을 때마다 여기 포문 전체에 이게 다 하나가 해결돼야 돼. 요 전체가. 그래야 여기 있는 게 다 끝나야 다음번에 처음에 i가 0번이 이제 할당되고 여기 있는 아래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전체 포문 여기 아무튼 아래 있는 다 끝나야 그 다음에 i가 1이 이제 할당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i는 하나씩 갱신될 때마다 여기 있는 게 다 진행돼야 된다. 이걸 항상 명심해 둬야 돼요. 중첩된 포문을 할 때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포문 하나가 새로운 값을 할당 받을 때마다 그 안에 있는 것은 다 한번 실행되고 다 끝나야 그 다음에 i가 새로운 값을 하나 받고 또 그걸 똑같이 아래에 있는 다 이걸 항상 명심해 둬야 돼. 그래서 이제 부분을 봅시다. 처음에 이제 i가 그 사례로 보자면 i가 여기겠죠. i가 0번을 톰을 이제 가리키고 있을 거야. 0번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우리가 아까 하려고 했던 거 뭐야? 톰하고 뒤에 있는 제리, 마이크, 톰하고 얘들하고 비교를 하려고 한 거였잖아요. 이것도 하나씩 비교를 해나가야 돼. 하나씩. 여기에도 뭔가 반복의 기운이 돌죠. 대상을 가리켜야 될 제리, 마이크, 톰에 대해서. 거기가 이제 두 번째 포문이에요. 두 번째 포문이. 그것은 j1을 가지고 하겠다. j1을 가지고 요 톰하고 비교, 현재 i가 가리키고 있는 놈하고 가리킬 곳은 j라고 하는 놈을 통해서 j라고 하는 놈을 통해서 이제 가리키면서 i하고 j에 있는 놈을 둘이를 비교하면 되겠죠. 인덱스를 가리킬 애들은. 그래서 j는 근데 어디에다 둬야 되겠어요? 범위가 현재 j에 대해서 j는 그러면 i보다 하나 큰 거잖아. i가 0일 때 j를 가리켜야 되니까 1이 되겠죠. 1을.
1이 1. 즉 i보다 하나 더 큰 값. i 플러스 1을 형태로 시작이. 끝은 뭐 여기 끝에 n까지 해야 되겠죠. n까지. 끝은 n까지. 사실 0부터니까 n-1까지죠. n- 정확히 말하면 n-1까지. 그거에. 근데 그게 언제든지 반복이 일단 여기까지 일단 합시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j-값을 가지고 하나씩 증가시켜 가면서 요 현재 텀하고 비교하면 되겠죠. 텀을 현재 가리키는 건 i를 통해서 가리켜 놓고 jd하고 그다음에 마이크하고 그다음에 톰하고 할 때는 j 값을 i보다 하나 더 오른쪽에 있는 게 i 플러스 1이 요 현재 i가 가리키는 것보다 하나 오른쪽에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그래서 여기는 이제 i 플러스 1로 해주는 거예요. i 플러스 1로 시작을 그리고 끝까지 n으로 하면 이제 n-1이 텀이 마지막 텀이 되겠죠. 요거 하는 김에 요거까지도 이야기해 보십시다. 그럼 여기는 왜 n-1이냐? n-1. 아까 이야기했듯이 요거 할 때 비교해 나갈 때 마지막에 있는 그 텀은 비교할 대상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i가 가리키는 것은 비교의 대상이에요. 현재 비교가 되는 요 놈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요 놈을 뒤에 있는 것들하고 비교가 될. 근데 마지막에 있는 텀은 할 게 없어. 얘는 빼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n-1번을 해주는 거예요. n-1번으로. 그래야 요 놈은 하지 않을 거잖아요. 마이크까지만 하시고. 좀 비교 대상이 되는 뒤에 있는 얘들은 끝에까지 해줘야 되나 톰까지 해줘야 되니까 얘는 n까지 한단 말이까지. 시작은 현재 i가 가리키는 놈보다 하나 오른쪽에 있는 거 i 플러스 1부터 끝까지. 톰이 0번 i가 0번이면 1번부터 끝까지. jd가 i가 1이잖아요. 이때는 jd가 1이니까 그때는 j는 2번부터잖아. 두 개. i 플러스 1이 되는 그래서 마이크하고 톰 j가 2번부터 끝까지. 그 다음 i가 2가 되면 j는 3번부터 i 플러스 1 여기부터 끝까지는 이제 자신이 끝이니까 거기서 끝나겠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요렇게 돌아가는 루틴을 잘 생각해 봐야 돼. 중첩단 포문에 있을 때 왜 이게 i 플러스 1인가 그리고 여기 끝이 n이고 얘는 n-1 시작은 0번부터인데 n-1이고 요런 게 끝과 시작과 끝 이런 것들이 아까도 최대값을 이 앞 시간에 했던 최대값을 찾는 경우는 또 약간 다르죠. 여기다 첫 번째 값을 최대값으로 해놨기 때문에 또 시작은 1번부터 시작됐어요. 이런 것들을 경계값들을 처음에 막 짜증나고 머리 아프다고 이게 뭐 하찮게 이렇게 생각이 돼요. 나도 그랬어. 지금도 그러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익숙해져야 돼. 이 경계값이 명확해야 돼. 이 경계값이 흐트러지면은 항상 그런 데서 에러가 납니다. 사람이 머리로 생각하는 게 그런 게 좀 약간 쉽지 않아서 그 조건을 하나씩 따져주는 것들이 좀 참을성 있게 그런 것도 실제로 막 이렇게 따져줘 봐야 돼. 그런 부분 귀찮게 여기면은 그 발전이 없다고. 자꾸 해봐야 돼.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좀 짜증나긴 한데 그런 조건들을 정확히 따져주는 그 습관을 생각하는 익숙해져야 된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비교하는 건 요거야. i하고 j하고 비교하면 되죠. 현재 각각이 가리키는 거, i가 가리키는 거, j가 가리키는 거. 그래서 비교해주고 같은 게 나왔다 그러면은 어때요? 리절트 집합에다가 아까 봤던 add라고 한 함수를 써가지고 그 값을 add 해주면 되죠. 집합에다 추가해주면 돼. 어차피 뭐 여러 개 있더라도 하나만 결국 남게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j를 다 해주는 거잖아요. i 하나에 대해서 j는 요 레인지 전체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포문이니까요. 포문이. 그래서 i가 처음에 톰과 제리하고 했다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폴스가 돼서 이 부분을 안에 집합에다 안 넣을 거고
그 다음에 J 값이 이제 하나 또 증가하죠. 이 폼은 아무튼 이거 끝나면 또 하나 증가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마이크로 놓고 현재의 i가 0번이니 톰하고 마이크하고 또 비교를 하죠. 이렇게 비교. 또 다르죠. 이게 폴스니까 또 이걸 안 해. 이 부분은 애들은 안 해주고 끝나니까 또 J를 또 하나 증가시켜요. J는 이번엔 톰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부분에 또 톰과 톰이 같냐 물어보니까 이때는 true가 돼. 그때는 여기 그 톰을 i의 요 값을 이제 여기 리절트에다가 add 해주는 추가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i가 0번일 때, 톰일 때, 요 포문 하나가 이제 끝난 거예요. 포문 하나가. 그 다음에 i가 하나 증가하죠. 그러면 이제 i는 JL이가 되겠죠. JL이가 i가 이제 1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J는 어떻게 세팅해요? i 플러스 1이니까 그냥 마이크를 가리키겠지. 현재 J보다 하나가 오른쪽이 되니까. 그렇게 돼서 또 이 품은 비교를 하고 JL하고 마이크하고 비교하고. 근데 다르니까 뭐 얘는 안 해줄 거고. 그 다음에 또 J를 하나 더 증가시켜. 또 JL하고 탐하고 한데 마찬가지로 이 포문이 폴스니까 이건 실행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여기 안에 있는 포문이 끝나죠. 그러면 또 i가 이제 또 하나 증가해 가지고 i가 이제 마이크를 가리키게 되고 J는 얘가 톰을 가리키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번만 비교하게 되고 끝나게 되고 그러면 이제 i도 다 끝났죠. n-1번까지니까 마지막 간 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해서 이제 리절트가 결국은 톰만 남을 텐데 그 놈을 리턴 해주면 된다. 이거예요. 물론 이거는 이제 문제를 이걸 해결하는 방법들을 좀 더 복잡하게 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톰이 지금 3번 들었다 하면 어떡해요? 톰이 2번 들었잖아. 여기 뒤에 값도 뭐 다른 이름들이 나오고 여기 또 톰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이 톰이 나오고 그러면 사실 그러면 요거는 톰이 한번 해서 이미 셋세가 있으면 요건 비교할 필요도 없잖아요. 이렇게. 근데 아마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비교하고 또 어차피 비교는 해야 되는 거니까. 아무튼 뭐 심플한 형태로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사용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이름의 리스트, 문자의 리스트죠. 그러면 여기다 파일 네임의 인자를 이렇게 주게 되면 거기 아마 탐만 집합으로 이렇게 나올 거라고. 또 이렇게 좀 더 뭐 톰도 있고 마이크도 있는 이런 경우를 보면 이제 마이크가 톰이 들어있느니 되겠죠. 뭐 순서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톰 마이크든 마이크 톰이든 이런 식으로 하면 출력이 될 겁니다. 뭐 아까 이야기했던 첫 번째 반복문, 두 번째 반복문의 이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반복문에서는 끝에 있는 얘는 비교할 게 없으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n-1로 해주라. 그리고 두 번째 안에 중첩되어 있는 중첩 포문의 경우는 시작점만 고려하면 되죠. 시작점이 i보다는 그 오른쪽 한 칸 뒤에 있는 거예요. 그걸로부터 끝에까지 톰도 비교를 해줘야 되니까 그 부분만 잘 유념해주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i 값하고 j 값들을 잘 해나가면서 아까 내가 설명했던 그게 이제 그대로 되어 있어요. 아까 이해가 잘 안 갔으면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잘 보고 요 그림이 이 의미하는 바가 실제로 손으로 이렇게 해봐야 돼.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게 머리로 바로바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아. 처음에 이 과정이 이제 자꾸 그려보면 익숙해질 때까지 만들어 놓으면 이제 그 과정이 빨리빨리 되는데 그 과정이 쉽지 않다. 시간을 좀 많이 들여야 된다라고 거듭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 복잡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보면 이제 톰의 경우는 처음에 있는 뒤에 세 개하고 비교를 했죠. 뭐 그 이제 찾고 아니고가 아니라 무조건 비교했으면 이렇게 따져봅시다. 할당하고 이런 것도 빼고 비교 연산이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거야. 톰하고 제리하고 비교하고 톰하고 마이크하고 톰하고 비교했던. 그다음에 제리는 뒤에 있는 두 개, 그다음에 한 개, 마지막에는 톰은 이제 비교 안 하죠. 결국 비교 연산의 횟수는 이렇게 된단 말이야. 나머지들도 뭐 거의 비슷한
뭐 할당인 이런 것들도 이것보다 비교 했을 때 뭐 비례해서 이제 증가하기 때문에 중요한 연산은 요거다 이거죠. n이 4일 때 비교했을 보니까 6이더라 라고 하는 건지 알 수 있죠. 이것을 일반식으로 우리가 n이 여기는 4일 때지만 그냥 일반적인 변수 n으로 놓고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가장 처음에 위치해 있는 놈은 n-1번 비교해. 그러죠. 하나씩 이렇게 비교 개수가 줄어들잖아. 그래서 나중에 n-1번에 있는 우리 0부터 시작하니까 이는 이제 비교를 안 하죠. 그래서 요렇게가 실제로 더해진단 말이야. 개수는 전체 이제 비교 횟수를 세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0부터 n-1 사실은 이제 1부터 n-1까지 더하는 거야. 1부터 n-1까지. 그래서 뭐 이제 그게 1부터 n까지를 합하는 공식이 오니까 2분의 n에 곱하기 n 플러스 1이니까 n 대신에 n-1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n 대신에 n-1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2분의 n-1 이렇게 요거 된다. 사실은 이게 핸드쉐이킹 렘마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데 두 사람이서 악수하는 방법하고 똑같은 게 개수가 나로부터 네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나로부터 이렇게 악수를 하는 개수 총 네 사람이 악수하는 방법을 개수 세는 거하고 똑같아. 책에는 이제 그런 내용은 없는데 핸드쉐이킹 핸드쉐이킹 악수잖아요. 악수하는 방법의 개수다. 두 사람씩 쌍으로 묶는 방법의 개수하고 똑같은 거야. 피규어가 그렇잖아요. 중복 댓글 없이 무조건 한 번씩만 그 리스트 안에 있는 애들끼리 딱 한 번씩만 짝을 지어주는 게 그게 악수하는 거잖아요. 악수를 짝이라고 짝 지어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도 1부터 n까지 합을 구하는 공식도 구하지만 핸드쉐이킹 lemma라고 하는 게 있어서 나로부터 다른 사람하고 악수하는 방법 숫자 또 이 사람으로부터 또 악수하는 걸 세죠. 이렇게 자기로부터 남하고 악수를 하는 개수는 n-1이야. 총 4사람이면 3번 하죠. 자기하고 이렇게 7사람이면 6번 하죠. 자기하고 악수하지는 않으니까 자기를 뺀 나머지 사람들하고 악수를 하게 되니까 n-1이야. 근데 그걸 모든 사람의 입장에서 세는 거야. 이 사람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3번이 n-1이겠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니까 n에다가 n명이 n-1번씩 악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2번씩 세졌다고. 나의 입장에서 이 사람하고 악수하는 것이 한 번 카운팅 됐지만 또 이 사람의 입장에서 이 사람 입장에서도 셌으니까 나하고 악수한 게 또 카운팅 한 번 됐단 말이니까 2번 중복됐으니까 이것을 2로 나눠주면 돼. 요거 같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도 되고 제가 이야기하는 건 방식으로 세도 되는데 어쨌든 간에 개수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풀었으면 2분의 1 n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n이 되죠. 그래서 이건 이제 비교 노테이션으로 하자 그러면은 뭐 항상 비교 노테이션은 가장 큰 차수만 생각하면 돼. 그래서 n제곱이 가장 크죠. n은 의미가 없어요. 이 부분은 제거해버리고 또 2분의 1이라고 하는 개수 필요 없어요. 실제 남는 것은 비고 n제곱, 오더 오브 n제곱이다. 이렇게 있기도 하고, 비고 n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해. 이런 것들은 가장 큰 차수를만 하면 돼.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개수 떼버리고, 오히려 훨씬 쉽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결국은 중복, 포문이 2개 들어가서 그래, 포문이 중첩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i 하나가 증가할 때마다 이 포문 전체가 계산되는 거잖아요. 이게 n번이다 그러면 첫 번째 포문은 결국 그게 대해서 각각의 n이 또 계산되는 거잖아. 곱하기 n이 된다고. 쉽게 이렇게 하면 n 제곱이 되는 거야 다시. 중첩 포문이네. 요 하나의 n번, 또 하나의 n번, 또 하나의 n 곱하기 n이 되는 거죠. 물론 여기 이제 실제는 이것보다는 적은 개수지. n 제곱은 아니잖아. 여기 보면 여기 또 빠져나가는 수도 있죠. 그렇지만 크게 보자 그러면 이런 식의 그래서 결국은 n이 증가해 갈수록 실제 계산 복잡도 비고 노테이션이 아닌 실제는 이런 식으로 포물선 형태로 아까 이런 n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이제 복잡도가 높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n제곱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것들을 해봤어요. 앞에 첫 번째 장은 뭐 어려운 문제들을 다룬 건 아니고 알고리즘을 어떤 식으로 뭔지 중요하게 이야기할 게 뭔지 이렇게 연산 단위까지 구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거에 대해 어떻게 코딩할 때 어떤 자료 구조를 뭐 리스트를 쓸지 집합을 쓸지 이런 자료 구조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 어떤 것을 가져다 쓰는 게 효율적이냐. 집합 같은 것을 사용하게 되면 훨씬 편하잖아요. 아까처럼 여러 개가 만약에 담아지는 경우라면 하나 값만 얻어야 된다 그런 경우라면은 그런 자료 구조 특성들을 잘 살리고 그다음에 계산 복잡도 측면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아주 복잡하게 이제 계산이 되는 것들은 우리가 구하기 쉽지 않아요. 이런 소식으로. 그렇지만 이렇게 대략의 아까 또 포문이 중첩되어 있으면 이게 n 제곱이구나 이렇게 꼭 다 일일이 계산하지 않더라도 대충 이렇게 만약에 n이 3번 중첩되어 있고 포문 안에 포문이 있고 또 포문이 있다 그러면 n 3승이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우리가 대략적으로 시간 복잡도를 이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알고리즘들을 구성하고 또 복잡도가 어떻게 되는지 또 그것도 어떻게 구현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